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고2 11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총평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 이국희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 시험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물론 내신 시험이 하나 남긴 했겠지만 어쨌든 학력평가는 이로써 다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학력평가의 의미를요 좀 가져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내신 공부를 하면서 학력평가를 중간중간에 보기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력평가를 잘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약점과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 마지막이기도 했고 이제 3학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그 관문을 통과한 거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리고 또 수능이 끝난 뒤에 보는 시험이었어서 선배들이 이제 어려웠다라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시험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설 강의도 보고 나름대로 오답 정리하면서 의미를 좀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필적 확인란은 아롱저 반짝이는 수천 개의 빛이었죠. 제가 사실 아롱지다라는 말이 뭔지를 잘 몰랐는데 점과 무늬가 이루어지는 거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말로. 그래서 이제 점이 되는 반짝이는 수천 개의 빛,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결국은 수천 개의 빛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 11월 학평이었고요. 마지막이었습니다. 범위 자체는 수학원 전범이었고 수학2가 도함수까지였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활용과 적분이 빠져서 약간의 반쪽짜리기는 해요. 우리가 공통교과 과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적분 파트가 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함수의 활용 파트도 너무 중요한데 그게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엽적인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학1이라고 하는 거는 전범이었죠. 그래서 수학원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우리가 3월부터 지금까지 모의고사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중요했는지 잘 돌이켜 보세요. 그럼 거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마지막으로요, 이제는 더 이상 수원에 대한 모의고사 공부를 안 할 것처럼 완벽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수학2는 사실 내년 3월에 보게 되는 게 의미 있는 시험이라 요번에 나온 것만 좀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범위는 이렇게 됐었고 뭐 나름대로 기말고사랑 조금 겹쳐지는 데가 있어서 공부하기는 좀 수월했을 겁니다. 이제 수학원을 까먹어서 틀린 친구가 꽤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수학도 까먹죠, 그렇죠? 겨울방학 때 그 까먹은 것들 다시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남은 건 겨울방학이랑 여름방학입니다. 근데 여름방학은 사실 수시 원서 접수 때문에 생활기록부나 뭐 여러분들 종합전형 이런 것들 고려하다 보면 시간이 훅 가요. 그러면 결국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학기 중은 제외하고 여름방학 말고 겨울방학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의미 있게 보내야 됩니다. 자, 11월 학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평을 보면요, 주관식 파트까지 다 포함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이한 문제들은 너무 평이했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약간 까다로웠긴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때문에 어려웠다,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난이도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아예 아이디어조차 떠오르지 않는 것,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극상위권 학생들이 보통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수월하게, 뭐 그 친구들도 수월하진 않겠죠. 그럼에도 좀 이렇게 잘 풀어가는 건데, 이 아이디어적인 게 어렵다 보면은 중위권 친구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서 약간 중상위권 친구들이 호불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계산 과정이 좀 길고 대신 아이디어적인 거는 문제를 풀다 보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문제 제시되어 있는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함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인마다 좀 편차는 있겠지만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문제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항상 똑같았던 그런 개념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11월 학평을요, 가장 큰 의미는요, 내가 겨울방학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겨울방학 준비로 좀 의미를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1과 수학2를 정리하는 차원이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 해서 내가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문제들을, 자, 지금 선배들 있죠, 지금 선배들이 풀었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까지 쭉 풀어갈 건데 이런 것들을 왜 풀어야 되는지의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학력평가에 출제되는 문항들이 사실 선배들이 풀었던 학력평가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던 것들을 조금 끌어온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 학력평가를 통해서 겨울방학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끔 세웠으면 합니다. 알겠죠? 하나만 딱 중요하게 가져가세요. 겨울방학을 잘 보내야 되겠다. 객관식 파트 주요 문항 갖고 오겠습니다. 10번은요 각변환이었는데 이거 암기 까먹은 친구들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는 수열의 합이었는데 이거 빈출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풀으셨어야 되고요. 16번은 삼각함수 공식이었는데 곱셈 공식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높진 않았지만 오히려 좀 의외로 틀린 친구들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7번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구나, 이거를 가져가면 될 것 같고, 18번은 뭐 워낙 많이 나온 그래프를 통한 극한이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았고요. 19번 문제 이제 올해 수능에 나왔던 빈칸 채우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요번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요 빈칸 채우기 문제도 꼼꼼히 봐야 되겠다.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는 지수함수였는데 뭐 이건 마름모에 대한 이해만 좀 정확하게 했으면 되고요. 21번 역시 수열이었다. 그리고 절대값과 그 다음에 가우스라고 하는 기호,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문제가 어렵게 나올 거라 내년 3월에도 분명히 이것과 유사한 문제들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저와 함께 해설 강의 보시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있는 단답형은요 안국선 선생님께서 총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답형 해설을 맡은 수학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우리 단답형, 수학은 뭐 이 단답형은 내가 이게 풀어도 이게 답이 맞는지 한 번 더 긴가민가 하게 되는데, 이번 시험 그래도 좀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도 되지 않았나. 다른 시험에 비해서, 물론 이제 뭐 수학이라는 과목이 어려운데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해볼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28번, 29번, 30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난이도가 뭐 거의 결정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28번과 29번이 꽤 해볼만 했어요. 28번은 미분 문제였는데 다항함수의 미분, 함수의 극한의 성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인데, 기본 개념을 제대로 깨뚫고 있으면은 중간에 할 수 있지만 순간 바로잡고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고, 계산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리고 29번은 삼각함수의 활용이 나왔는데, 이 삼각함수의 활용,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얘네들을 이용해서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들을 좀 어렵게 내는 문제들을 보면은 도형의 성질들을 막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도형의 성질들을 복잡하게 같이 활용을 해야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그냥 너 사인 법칙 알아? 코사인 법칙 알아? 이용해. 그럼 답 나와. 뭐 그런 문제여서 그렇게 어려운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30번, 우리 수학은 이제 30번 얼마나 잘 푸느냐가 100점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 30번은요 늘 그렇듯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뭐 거의 고정이죠.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마저도 앞에서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했다라면은 뭐 조금 차근차근 풀면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그걸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편은 물론 다른 시험에 비해서, 다른 여러 번의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해볼 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단답형 문제 우리가 조금 해볼 만했지만 그런 부분들 시간을 앞에서 세이브를 잘 해가지고 30번에서 차근차근 풀어봤다라면은 해볼 만했을 것이고, 앞에서 몇 군데에 함정해서 좀 이렇게 막혔다라면은 조금 이렇게 당황했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이제 뭐 오늘 강의 이제 1번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볼 건데요. 이거 선생님 이제 총평 들었으니까 내일 들을래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한 번 미루면 영원히 미루게 돼요. 지금 당장 들읍시다. 1번부터 보자고요.